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 러시아의 한국 기업 러브콜, 일본이 경악한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경악할 만한 소식이 지금 한국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가 지금 일본과 수년째 영토 분쟁 중인 사할린주 쿠릴 열도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희망한다는 소식이죠. 이 소식은 지난 2011년부터 계속되어 왔는데 드디어 이제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2022년도에도 일부가 됐었지만 이제는 제대로 구체화되어 간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특별히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위해서 지금 파격적인 세금 면제 혜택도 제안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 러시아의 한국 기업 러브콜, 일본은 경악한다입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은 이렇게 전하고 있죠. 이일날 방한 중인 알렉세이 체쿤코프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박기영 산업통상부 자원부 2차관과 만나서 쿠릴 열도에 대한 특혜 체제를 제안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체쿤코프 장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대신해서 쿠릴 열도에 조성될 예정인 사업 투자자를 위해서 특혜를 제공한다라고 하면서 이 부가가치, 재산, 토지, 교통 등에 대한 세금 면제를 골자로 하는 특별세제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체크코프 장관은 러시아와 한국 간 성공적인 무역 경제 협력 경험을 언급하면서 향후 추가 협력에 대한 것을 제안할 수도 있다고 강조를 했죠. 특별히 체크코프 장관이 성공적인 무역 경제 협력 경험을 무엇으로 했냐라고 하면 그 대표적인 예로 조선 부분의 협력 사례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즈베드다 조선과 합작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러면서 셔틀 유조선 건조와 아크틱 LNG2 프로젝트의 관리를 힘을 합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외에 한국 기업은 극동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나 기술, 장비 교육, 교육 서비스 등에 대거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 자체가 한국 기업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 러시아가 힘들어졌을 때 특히 삼성과 현대가 다른 나라의 기업들은 다 나가고 있는 사이에 한국 기업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죠. 러시아가 한국 기업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을 제한하는 가장 큰 이유, 일본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쿠릴 열도의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러시아는 쿠릴 열도에서 일본과 영토 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개발을 속도를 내고 있어요. 러시아의 한국 기업의 러브콜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었는데요. 지난 2012년 5월에는 교도통신이 한국과 중국 기업이 쿠릴 열도의 4개 섬 가운데 이투록과 쿠나시르에서 인프라 정비 그리고 농업 생산에 참여한다고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쿠릴 열도에 대한 개발은 2011년부터 문호가 개방이 됐는데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후에 끝부분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러일 영토 분쟁 4개 섬 현황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하보마이, 시코탄, 이투르프, 코나시르 이 4개 섬 지역 여기는 군도라고 해서 섬이 여러 개 섞여 있는 이러한 지역에 홋카이도 바로 위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곳을 실효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개발, 쿠릴열도 이 위쪽까지 일본 땅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딱 이렇게 선이 그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쪽 지역에 지금 LNG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여기에 개발을 하게 되면 일본 입장으로서 상당히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일본의 홋카이도 북서쪽 이투루, 코나시르, 시코탄, 하본마이 등 4개 섬을 일컬어 쿠릴 열도에 대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합법적으로 귀속됐다라고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리고 러시아와 같은 경우는 일본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쪽 지방에 대한 영토를 일부 일본에 넘겨주려고 노력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었죠. 그 내용도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에 대해서 일본은 역사적으로 자국 영토라고 하면서 반환을 요구하면서 지금 분쟁을 이어가고 있죠.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삼성물산, 롯데케미컬,
그리고 효성중공업 등 수소 사업을 추진 중인 국내 기업 12개 곳의 수뇌부와 함께 국동, 북극 지역의 액화 천연가스, LNG, 그리고 수소에너지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따로 분리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사할린 수소 클러스터의 한국 기업들에게 러브콜입니다. 알렉세이 체쿤코프 러시아 극동 북극개발부 장관은 최근 최정권 외교부 1차관과 수소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어요. 이날 회의에서 삼성물산, 롯데케미컬, 효성중공업 등 수소 사업을 추진 중인 국내 기업 12곳의 수뇌부들도 참여를 했죠. 러시아와 국내 기업들은 사할린 수소 클러스터 구축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러시아는 이미 여러 선진국과 협력해서 2024년에 20만 톤가량의 수소를 수출하고 2035년에는 수출량을 200만 톤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수소 경제 실현의 중심지로 러시아는 극동의 사할린을 택했는데요. 러시아는 국영 에너지 기업이죠. 로사톰을 중심으로 해서 사할린의 대규모 수소 생산 기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부상도 수소 경제 실현의 연장선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할린 지역에서는 수소 개발을 토대로 주택과 산업 현장에 수소를 공급하는 지역 내 지금 수소 경제를 조성하고 동시에 수출까지 이루어내겠다라는 것이 러시아의 장기적인 구상입니다. 특별히 러시아가 사할린 주변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사할린 주변에 매장된 천연가스 자원이 수소 경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이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죠. 러시아는 이미 사할린 섬 전역에서 유정과 천연가스를 추출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일본이 가장 배아파하는 이유예요. 지금 일본이 4개 섬에 대해서 영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죠.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사할린과 지금 이 사이에 있다라는 거죠. 쿠릴 열도 사이에. 그래서 만약 일본이 이 지역을 가지게 되면 이 그 천연가스의 개발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러시아는 수소 함유량이 높은 천연가스 등에서 수소를 뽑아낼 계획인데요. 자, 이 그림이 하나 좋은 게 나와서 지금 보여드립니다. 자, 지금 Possible Market for Russian Hydrogen, 그러니까 러시아 수소에 대한 가능한 마켓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북해를 중심으로 한 지역, 그리고 지금 사할린을 중심으로 한 지역, 이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특별히 사할린 지역을 다시 뜯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 사할린 석유 가스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벌써 7프로젝트까지, 9프로젝트까지 나왔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로 한번 봐주세요. 여러 지금 사할린 섬 주위, 말하는 사할린 주위로 지금 전체적으로 개발이 돼요. 특히 외부 지역, 태평양 쪽으로 빠지는 지역에 이쪽에 쿠릴 열도가 있거든요. 이 쿠릴 열도, 캄차카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쿠릴 열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쿠릴 열도, 만약 쿠릴 열도의 일부 섬, 4개 섬을 한 이 정도까지 올라온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도 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위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도 일본의 눈치를 좀 봐서 이 쿠릴 열도 섬 주위에 그 천연가스 개발은 아직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한국 기업들은 수소 클러스터 구축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할린 대륙붕에서 원유 3억 9,400만 톤, 천연가스 1.19조 세제곱미터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정부는 방대한 자원을 토대로 해서 연간 300만 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굉장한 양입니다. 특히 지금 수소 경제로 넘어가고 있죠. 특히 수소 자동차, 지금 이렇게 수소 전기 자동차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지금 수소 자동차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소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특히 석탄이나 석유에서 개발하는 부생수소와 같은 경우는 단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천연가스 아니면 암모니아 가스로 이용해서 지금 수소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 암모니아 가스 아니면 지금 천연가스, 특히 천연가스에 대해서 수소를 지금 마련을 한다라는 지금 계획이죠.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를 이용해서 수소를 열분해를 시켜서, 물을 열분해를 시켜서 개발한다, 그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야기는 계속해 드릴게요. 지금
이 만든 수소를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소비처에 수소를 수출해서 수소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거점으로 이 사할린 반도를 사용하겠다라는 전략이죠. 세부 사업 계획으로는 그린 수소 생산 시설 건설, 그리고 수소 열차 개발 등 수소 경제 조성, 그리고 수출용 수소 생산, 클러스터 내 역량 개발 센터 설립 등 수소 산업 역량 강화가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로사톰의 자회사인 로사톰 오버시스는 지난 4월 달에 프랑스 에어리크드와 사할린 내 연간 10만 톤가량의 생산기지 건설을 협력하기 위해서 이미 MOU를 체결한 상황이죠. 이렇듯 사할린 개발을 본격화되면서 러시아 정부도 해외 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죠. 이번 한국 기업들과의 간담회도 이 연장선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채콘코프 장관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가장 많은 천연가스 매장량도 보유했으며 아시아의 수소 수요의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수소 분야의 협력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극동 지역은 엄청난 양의 청정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미래 탈탄소 경제를 위한 발판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차관도 적극적인 대화에 노력할 것이며 사할린 수소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지금 화답을 했죠. 이렇듯 양국의 협력 분위기가 고조가 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행보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삼성물산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해외 청정수소, 청정 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를 발굴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정수소라고 나와 있죠. 이게 수소 프로젝트고요. 암모니아도 마찬가지로 NH3거든요. 암모니아 자체가 NH3. 이게 분해를 시키면 NH와 H2로 나누어져요. 그러면서 암모니아가 향후 그 청정수소를 만드는 가장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S-오일, 남해화학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지금 신사업으로 수소를 육성 중이죠. 롯데케미칼도 수소 분야에 2030년까지 약 4조 4천억을 투자한다라는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수소 60만 톤을 생산, 그리고 2050년까지 액체 수소 충전소 50개 구축, 수소 저장용 고압 탱크 50만 개 양산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도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소 충전소를 공급하고 있죠. 특별히 효성과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수소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죠. 그 부품에 대해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소 경제에 대해서, 특히 수소차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효성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난 6월 달에는 글로벌 가스 전문 기업인 린덴그룹과 합작해서 울산의 용영 공장 내 부지에 연산 1만 3천 톤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도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일본은 속아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번 한국 러시아 간 사할린, 쿠릴 열도 공동 개발을 위한 협의에 대해서 속이 아플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1945년이죠.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서 쿠릴 열도 4개 섬이 소련이 영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이 지나고 지금 1956년 소련은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일소 공동선언의 일환으로 시코탄성과 하본마이 군도를 일본에 양도하겠다라고 제시를 했지만 1960년 일본은 미국과 미일 안보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발을 해요. 그러면서 양도 제의를 철회를 하죠. 특별히 일본을 러시아의 우방국으로 만들려고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이 미국에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올바로 마련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협력을 추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반발이 있었어요. 미국의 반발이 있었고 이 미국의 반발 때문에 지금 미일 안보 조약까지 체결합니다. 이렇게 변심한 일본을 보고 당시의 소련이죠. 당시의 소련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두 섬을 주겠다라는 내용을 완전히 철회를 하죠. 1960년대 이후 일본은 소련이 양도를 제한한 시코탄 섬과 하본마이 군도를 포함해서 쿠나시르 섬과 이투르프 섬까지도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시 러일 영유권 분쟁 지역이라고 그림을 다시 올려드리는데 여기 보면 이투르프, 쿠나시르, 그리고 시코탄, 하본마이 군도. 하본마이 군도와 시코탄을 일본에 먼저 주기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지역이죠.
이 작은 지역을 먼저 주고 쿠나시르와 이투르프를 나중에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2001년 3월에는 2000년도부터, 그러니까 2000년도에 그 푸틴이 러시아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해가 지난 2001년 3월, 지금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당시 모리 요시로 총리에게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 섬을 다시 일본에 넘기겠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해요. 그러나 2001년 4월 달이죠. 2001년 4월 달에 구구파인 고이즈미 주미치로가 다시 총리가 됩니다. 한 달 만에 이야기가 또 바뀌어요. 한 달 만에 일본의 입장이 바뀌어서 4개 섬을 다 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협상이 다시 결렬됩니다. 2007년 6월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일본 정부와 남쿠릴 열도 4개 섬의 공동 개발을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섬을 러시아가 러시아의 영토라고 용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2007년 6월 달에 러시아의 제안을 거절하죠. 이후 2011년부터 러시아는 남쿠릴 열도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 이 3국 기업에 투자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투자 요청은 지금까지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투자 요청이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점점 더 빨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수소경제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수소경제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천연가스를 분해해서 만드는 수소가 더욱더 편해지죠. 이전에 석유나 석탄에서 만들어지는 부생 수소로는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암모니아나 천연가스를 이용한 수소, 그리고 다양한 개발을 이곳에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국도 이곳에 개발이 들어가는 것은 가장 큰 목표는 석유, LNG, 그리고 수소,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는 한국에 제안을 했지만 일본은 배합하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